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파업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어제 극적 타결을 했지만 앞으로 많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불법 파업, 이 해결을 하는 데는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방금 전 들어온 긴급 속보입니다. 이 파업과 관련해서 거제경찰서가 이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 9명에 대해서 방금 전 체포영장을 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이 노사 합의를 빨리 봐라, 특히 사측에다가 좀 양보해가 빨리 끝내, 뭐 이런 잘못된 선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고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현장을 갔습니다. 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여러 차례 갔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파업은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7천억, 8천억 규모의 엄청난 손해가 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어제 이 타협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법 처리할 거냐입니다. 지난 과거처럼 뭐 대충 야 타협했으니까 좀 봐주고 뭐 고발 고소하지 않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갑니다. 자, 방금 전 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조합원으로 구성된 금속노조 거제통영 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에 적극 가담한 노조원 9명에 대해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파업 51일, 점거농성 32일 만입니다. 자, 경남 거제경찰서는 하청노조원 9명에 대해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9명 중에는 유채한, 부지회장 등 철창, 난간농성을 벌인 조합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선박건조장인 1독에서 생산 중인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불법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막기 위해서는 이번에 확실한 조처를 해야 됩니다. 이미 이 도옥의 점거 이 시위는 과거에도 뭐 서너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도는 무너집니다. 자, 경찰은 이 출석 요구서를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친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게 됐다. 농성조합원들의 건강 상태가 중요해 이들이 충분히 회복된 뒤 소환에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다른 특히 민노총 이 불법 파업 혐의자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최대 규모 파업이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이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지만 그때는 좀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확실하게 법과 원칙입니다. 자, 이처럼 이 극단적 점거 파업이 서둘러 합의를 본 데에는 불법 파업에 대한 윤석열 장관들의 강력한 달라진 대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불법은 용인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주면서 노조를 압박했고 중재와 공권력 투입이라는 강온 전략을 구사해 노조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특히 여론입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이냐? 물론 노조의 어려움, 뭐 노사 뭐 그렇게 파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파업을 이렇게 불법 점거를 해서 하청업체가 이 원청에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데도 경찰이 손도 못 쓴다. 겁이 나서 또 뭐 어떤 불상사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식이 되면 대한민국 조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지난달 초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7일 동안 총파업을 벌였지만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불법, 분명한 불법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노조의 실력 저지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무엇보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관계장관 회의를 지시한 데 이어서 다음날 이 출근길 질문을 받고 국민이나 정부가 다만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든다. 입장문을 분명히 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관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물론이고 이상민 해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역시 헬기를 타고 현장에 급발했습니다. 또 이 농성 현장에 경찰의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는 듯 이 현장에 헬기가 뜨고 에어매트가 설치되고 언제든지 진압작전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론, 여론이 국민들의 분노를 전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이 정부의 강원 전략이 이번에는 통했다.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불법은 봐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고용부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이 노총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정식 장관 두 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이러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점거를 풀면 정부도 돕겠다. 새벽까지 노조를 설득했습니다. 담당 국장도 농선 현장에서 협상을 물밑 중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법과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지금 민노총, 문재인 정권 시절 완전히 무소불위 경찰도 민노총을 벌벌 떨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이 파업이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문재인 정권과 다르다는 그런 것을 분명히 국민들한테 줬다는 겁니다. 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민노총의 불법 이제 엄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진성호의 윤곽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